안녕하세요. 비즈쇼의 최신 뉴스, 사진, 비디오 클립, 비즈쇼별, 설명할 수 없는 별의 비밀 뒤에 업데이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십시오. 속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검찰이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주범 조주빈이 언급한 손석희 JTBC 사장 등과 관련한 사기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향을 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 일각에서는 범죄 혐의가 발견됐는데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N번방 사건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4차장 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경찰에서 송치한 박사 조주빈의 성범죄에 집중하자 이와 관련된 다른 사안으로 넓히지 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손 사장 관련 사건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지 말자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김 차장 검사가 언급한 다른 사안이 손 사장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 운영자인 조 씨는 흥신소 사장을 사칭하며 손 사장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손 사장은 JTBC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 씨가 조작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협박해왔고 증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손 사장의 해명이 납득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통상적인 공갈, 협박 사건에서 약점이 없는 사람이 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협박 당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돈을 먼저 보낸 것도 의아하고 돈을 보낸 이유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박사 조 씨와 손석희 사장 관련된 사안은 수사하지 말라는 의중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반면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N번방 사건 관련 보고를 매일 하라고 일선에 지시하면서 묘한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대검 형사부장에게 관련 수사 상황을 매일 오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구성된 TF의 수사 상황도 대검 형사부장을 통해 윤 총장에게 실시간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범죄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윤 총장이 직접 사건을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내에서 박사방을 운영해온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되고 3월 25일 오전 8시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는데요. 송치되는 과정에서 조주빈은 기자들 앞에서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김웅 프리랜서 기자에게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했으며 또한 검거됨으로 인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들 3명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그들의 이름이 왜 거론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3명의 이름이 거론되었을 때는 그들이 텔레그램 박사방과 연관이 있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조주빈의 경우 텔레그램 내에서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하여 돈을 벌기도 했지만 다양한 사기를 통해서도 불법적인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들이 이러한 사기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조주빈이 그들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8년 손석희 사장이 접촉사고를 낸 것이 있는데 김웅이라는 프리랜서 기자가 이것을 기사화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JTBC 채용과 2억 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재판까지 이어졌는데요.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는 날 손석희 사장은 이 재판으로 재판부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주빈이 관심사를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손석희 사장과 김웅 기자가 자신으로 인해 묻혔다고 생각하여 억울해서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었죠. 조주빈이 손석희, 윤장현, 김웅을 언급한 이유는 정말 그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언급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일단 손석희 사장은 김웅 기자와 재판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조주빈이 이것을 이용해 손석희 사장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조주빈은 자신을 흥신소 사장인 것처럼 위장해서 손석희 사장한테 접근을 했고 김웅 기자의 사주를 받아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경찰도 이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짜인 듯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협박에 손석희 사장은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 그 요구에 기꺼이 순응했다고 합니다. 현재 입금 방법이나 구체적인 액수는 밝혀지지 않아서 사건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손석희 사장은 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손석희 사장의 답변은 만약 김웅 기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실제로 사주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신고하는 것이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만약 정말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조주빈이 협박을 했다면 이것은 조주빈을 신고해서 끝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손석희 사장은 흥신소 사장이라고 접근해 사기를 친 사람이 조주빈이라는 것도 검거 후에 알았다고 하니 충격이었겠네요.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 시장의 경우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 시장은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공천에 도움을 받기 위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50대 여인에게 4관가량을 보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로지 빌려준 것이라고 하며 최근까지도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하고 특정 인물이 방송국까지 가서 윤장현 전 시장을 만났다고 하니 더 믿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특정 인물이 어떻게 조주빈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수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건네준 금품은 얼마 되지 않아서 따로 수사기관에 고발은 하지 않았던 상태라고 합니다. 뭔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느낌인데요. 이번 사건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궁금해지네요. 다음은 청중의 의견입니다. 손석희 좌빨이 한심하다. 거짓 언제까지 남발하며 좌파 꼬봉할래. 상식적으로 손석희급이면 저런 조주빈 같은 잔챙이 새끼가 살해 협박을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다른 사건 다 제껴두고 바로 잡아줄 텐데 뭐가 아쉬워서 돈을 송금하지. 이해가 안 되네. 도저히. 손석희 협박은 어떤 거래 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더 깊이 파봐야 한다. 손석희가 왜 돈을 송금했는지만 조사하면 된다. 간단 명료하게 하자. 손석희 가만 보면 진짜 안 좋은 스캔들 많아. 뒤가 꿀에 조사해봐야 함. 현 정권 실세 손석희 어떤 범죄도 닥치고 면죄부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손석희 이 정권은 그냥 쓰레기 하치장. 손석희 왜 협박을 당해? 신고하지. 뭔가 약점이 있으니까 저런 놈한테 돈을 주지. 죄가 많이 있구만. 손석희 또 연루? 구만 새끼야 감방이 안전하다잖아. 가짜 태블릿 퍼뜨린 죄 받을 인간. 손석희와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사 보니 조주빈이 협박해서 손석희가 돈까지 일부 입금했다는데 뭔가 책 잡힌 게 있으니 협박에 돈까지 준 것 같은데 조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손석희는 촛불 시위 때 영웅이었죠. 성범죄자 조주빈과는 클래스가 다른 넘사벽 인물일 텐데 왜 손석희가 언급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재판장한테 잘 보이려고 손석희 묻힌 건 줄 알았는데 더 심각한 N번방 게이트인가요? 드루킹 게이트, 조국 게이트, 지호영 게이트를 잇네요. 그리고 일베몰이하는 대깨문들아. 조주빈도 대깨문이란다. 이래서 과거 운동권 출신들은 믿을 수가 없음. 팩트든 아니든 구질구질한 곳에 안 끼는 게 없음. 코로나 백신 실험 대상자로 보냅시다. 자기가 악마라고 하니깐 뭐 그에 맞는 대우로 코로나 백신 실험체나 두라지요.